자, 오늘은 별도로 텍스트 없이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내가 사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부하는 건 지긋지긋하잖아요. 사주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뭐 시험을 보는 것도 하물며 그러한데 굳이 시험이 필요 없는 뭐 사주 공부해서 뭐 시험 점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주 잘 보고 싶단 말이죠. 우리는 사주로 예측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또 사주로 하다가 안 되면 뭐 타로 카드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뭐 주욕이나 육효 내지는 기문둔갑이랄지 유김이랄지 뭐 자미도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명리학하고 점학하고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리학이라고 하는 사주는 정확하게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고정이 된 이 명학이죠. 명을 보는 학문. 이 명리학적인 거는 이제 자미두수하고 사주 명리학도 그렇고 뭐 서양 점성술, 그리고 또 이제 기문둔갑도 사람의 사주를 넣어서 포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을 치는 용도로 쓰는 이제 뭐 타로 카드라든지 그 서양 점성술 중에 뭐 호라리라고 있습니다. 호라리도 그렇고 기문둔갑도 지금 현재 시간을 가지고 점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김점이라고 하죠. 유김도 그렇고 주역 안에 들어있는 육효나 다 이제 단동법이든 다동법이든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형태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사주 명리학은 천간지지로 나눠져 있고 이제 기둥인 연월일치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원국을 공부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대운이랄지 아니면 이제 운기를 좀 봐야 돼. 세운이라고 하는 올해 을사년 2025년에 해당하는 천간지지를 가지고 과연 올해 이동수가 좀 있겠는가, 아니면 직장운이 좋겠는가, 재물운은 좀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포인트로 두고 봐야 하는지, 천간의 을목이 중요한지 지지의 사화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책을 보면 되는 건지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건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사실 뭐 정도라는 건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또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책으로 볼 때가 잘 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귀로 듣는 강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사주 공부의 방식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사주 공부에 관심을 갖고 좀 정이 들고 싶다 그러려면 대체로 천간지지를 계속 쓰는 겁니다.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 이제 그렇게 또 써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육식갑자를 여러 번 쓰는 겁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요 이렇게 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갑인순에서 뭐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까지 이렇게 육식갑자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냥 무한 반복해서 그냥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왜냐? 그냥 사주하고 친숙해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은 육식갑자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그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노출을. 옷을 벗으라는 노출이 아니고요. 계속 접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육식갑자를 계속 쓰는 행위로. 그러니까 육식갑자를 쓰든 뭐 천간 중에서도 갑을 병정하다가 아 정화라는 글자가 마음에 든다. 뭐 병화는 조금 별로야. 뭐 임수가 좋아. 아 신금은 좀 별로야. 뭐 이런 생각들을 그냥 본질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글자의 뜻은 모르는데 그냥 뭐가 멋있어 보여서. 갑목은 뭐 너무 뭉툭하게 생겼다든지 뭐 을목은 좀 섹시하다든지 막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한 가지의 글자에 꽂혀서 아, 이 글자가 마음에 든다. 또는 나의 사주의 일간이나 어떤 천간을 봤더니 뭐 을이 많다더라. 아니면 뭐 갑목이 많다더라. 뭐 경금은 하나도 없다더라.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 그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이제 종이에 적는 겁니다. 뭐 종이로 적든 아니면 뭐 타이핑을 치든, 예전에는 뭐 이제 공부할 때 펜으로 쓰는 게 일상적이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적는 겁니다. 계속 적으면은 뭔가가 느낌이 와요.
뭔가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대하듯이 일단은 좀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어느 정도 내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주워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데, 천간 지지, 천간 10개고 지지 12개죠. 이제 그거를 다 공부하려고 해요. 다. 물론 다 알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반드시 생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사주에는 그 22글자의 글자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간 10개 중에 반드시 4개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또 몇 개는 중복되는 글자가 있겠죠. 뭐 갑이 2개가 있다든지, 뭐 을목은 하나도 없다든지, 뭐 경금은 3개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빠져있는 글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수월한데, 없는 글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없는 글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또 포기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있는 글자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 사주에 있는 글자 위주로. 그리고 지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글자가 있다. 근데 뭐 지지의 작용력을 보니까 뭐 육합 있고 뭐 충이 있고 원진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글자를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점점 더 하시면서도 그렇겠지만, 내 사주에 있는 거다 해서 그것만 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제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내가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개의 글자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컨셉이나 포맷을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간목부터 개수까지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있다. 간목 10%, 을목 10% 이렇게 해서 개수까지 다 10등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 주변에 누구는 개수가 많다든지, 누구는 을목이 많다든지, 또 다른 사람은 병화가 1명도 없다든지, 정화가 막 5명 이상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를 내가 좀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천간 중에서도 치우치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골고루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손님들이 골고루 오질 않아요. 언제는 간목만 와요. 그리고 언제는 경금이 1명도 오질 않다가 언젠가는 경금만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뭐 골고루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게 골고루냐, 그냥 되는 대로 이제 하는 게 골고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골고루인 사람도 물론 있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만 하라 이게 아니라 10가지의 것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했지만, 조금 더 공을 들일 때 내 사주에 있는 거 위주로 하는 것은 내가 궁금한 것이고, 내 주변에 어떠한 글자를 가진 사람이 많다더라 하면은 그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랑은 상관없이 주변에 정화가 많다 그럼 정화에 대해서 하시고, 뭐 지지에 인신충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내 사주에 인신충이 없어도 인신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꼭 인신충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인사신 사명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자축합이 있는 사람하고 잘 맞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명, 100명을 손님을 놓쳐도 한 명의 인신충, 한 명의 자축합을 내가 단골 손님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당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비유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사주마다 나한테 맞는 사주 또는 내가 공부할 가치가 있는 사주,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골고루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스트레스를 막 받지 마세요. 사주 공부를 막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왜 그렇냐, 천간 10개, 지지 12개가 합쳐지면은 120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제 그것을 월지에 대입을 했을 때 이제 난강막이라고 하는 책에 인월 간목부터 해서 축월 개수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물론 다 해두면 좋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되는 그런 사주 구성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십성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성이 이제 비견겁제부터 해서 정인 편의까지 있죠. 십성에 대한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사길신, 사용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성하고 식상 이렇게 한 세트로 놓고 보고, 재성과 관성 이렇게 인식 재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에 대한 부분을 외가 쪽으로 보고, 재관에 대한 부분을 신가 쪽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친가 외가의 그런 부모님의 성향을 나타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하고 식상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자식으로서 존재하는
어머니로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그런 자식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버지한테 자식은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자식이 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식한테 아버지는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재관으로 움직여진다. 그러면 사주에 재관이 발달돼 있으면은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의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 어떤 스토리들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근데 대체로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그런 재관이 좀 되어 있어야 그런 장남 대우라든지 집안의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재관에 뭐가 문제가 있다, 사주가 인성하고 식상 위주로 되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재관이 발달된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도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특화된 능력과 기술로 자수성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정통성에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방식으로 내가 일간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가 쪽의 에너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도와 낙서라고 얘기할 때 하도는 상생이고 낙서는 이제 상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도가 인식에 대한 부분이고 낙서가 이제 상극에 해당하는 재관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날 생해주고 식상은 내가 기본적으로 생을 해주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생을 해주고 받는, 이것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인성이 엄마죠. 나를 이제 생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낳는 것 또한 식상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이쁜 짓을 해서 이뻐해주고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길러주는 거죠.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적인 사랑, 재관은 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돈과 명예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력을. 재관은 운을 얘기하고요, 인식은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라든지 사주 공부, 특정 십성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학습을 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육신을 해석한다든지 시스템들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십성을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시란 얘기죠. 인식이 왜 실력이냐면, 인식에 대한 측면들은 대체로 외가 쪽, 즉 엄마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람이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뭘 만져보고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은 습관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좋은 것도 되지만 안 좋은 것도 되고 유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머리가 좋으면 그 머리가 좋은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는 게 인식이에요. 그런데 인식은 실력이 좋을 뿐이지 써먹는 거는 잘 못해요. 써먹는 거는 재관의 영역입니다. 왜냐면 운이 따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관들은 머리에 뭐 든 게 많지가 않은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낸다든지 나가서 갖다가 판다든지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는 그 효과들을 굉장히 볼 수가 있어요. 재관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보이는 자신의 어떤 포장지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능력과 실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은 대체로 이제 운이 따라줘야지만 사용이 된다 얘기고요. 재관은 반드시 운은 기본적으로 따라주는 사람들이지만 인식이라고 하는 실력자와 실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과 식상이 다 하나쯤 있잖아요. 못해도 지장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과 재관에 대한 것을 조금 너무 막 세분화해가지고 막 10개의 십성을 다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인성과 식상, 그리고 재성, 관성, 그리고 비경겁제는 그냥 하나의 존재감이에요. 존재감과 자신의 어떤 전투력. 뭐든지 비경겁제가 있을 때는 좀 기본적으로 이 전투력을 좀 갖고 시작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민함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전투력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신약한 사람이 더 예민한 경우가 있고 신강한 사람이 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자신의 결핍적인 부분에 한해서 어떤 성격의 그런 부분이지, 뭐 신강하면은 뭐 안 예민하고 신약해야 예민하고 뭐 또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겁에 대한 것은 하나의 존재감을 얘기한다. 뭐든지 비경겁제가 있어야지 존재감을 논할 수 있어요. 비경겁제가 없는 경우는 좀 본인의 존재감을 너무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를 하다가는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버거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버거우니까 이제 버거킹 가야겠죠?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신강 신약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인식 재관을 다루는 그 측면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식상은 사실 신강한 경우에는 이제 식상을 쓸 때는 신강한 게 좋긴 한데, 인성은 신약할수록 관계가 유정하고 좋습니다. 신약해야 인성한테 생조를 받는 게 아름답다 이 얘기입니다. 신강한데 인성까지 쓴다, 이건 조금 욕심이에요. 물론 뭐 쓰기는 하겠지만 신약한 사주한테 인성이 조금 더 아름답게 쓰여진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재관을 쓸 때는 이것은 이제 재성은 무조건 신강해야 좋은 거고, 그러니까 조금 대체로 좋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해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은 이게 신약해도 되고 신강해도 되지만, 내가 신강하면은 관을 좀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가 뭐 신강사주다 그러면은 남자인 관을 볼 때 재성을 가지고 자꾸 남자의 질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주면서 여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하면서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죠. 근데 밀어주는데 자기 생각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신강하기 때문에. 이 신강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감을 좀 뿜뿜하려고 하거든요. 그 존재감을 차단당하면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집안에서부터 내려온 그 자신의 이력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당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힘든 거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자기의 존재감과 정통성을 무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신강한 사주들은. 여기서 신강하다는 것은 지제 비경겁제의 뿌리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저는 신강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신강하다는 뿌리는 이제 비경겁제가 이제 하나도 없다. 신강하다는 비경겁제 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대체로 다른 것들이 뭐 인성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이제 신약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나 인성이 아무리 일간에 생존을 해도 오히려 인성한테 의존을 하려고 하지 일간이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신강신약의 개념을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신강의 개념은 비경겁제로 이제 뿌리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운이 안 좋을 때 실력이 더 쌓여요. 이거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이 좋을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이 좋으면 우리가 돈을 벌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하고 소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실력이 어떻게 쌓일 수가 있겠냐 이거죠. 경험이 쌓일 수는 있겠죠. 근데 실력이 쌓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에너지를 모으고 쌓아놔야 되는데 소모를 하고 있잖아요. 운이 잘 풀리고 좋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부분은 공부를 하는 영역인 거야. 우리 공부할 때 돈 쓰고 시간 쓰고 뭐 알바하고 합니까? 그냥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좋은 선생님한테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공부할 충분한 시간과 수면할 수 있는 이제 주거지에 대한 환경, 그리고 또 집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겠죠. 아무리 아이가 머리가 좋고 공부할 환경이 돼 있어도 집에 아픈 환자, 병든 환자가 있다든지, 뭔가 부부가 막 싸움을 맨날 한다든지, 뭐 돈 문제로 걱정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리 애가 머리가 좋아서 막 서울대 하버드를 갈 만한 상황이어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든지 성적이 안 나와요. 그 모의고사는 아무리 잘 봐도 수능에서 미끄러진다든지. 그러니까 본고사에서 망치는 경우가,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집안에 근심 걱정과 우환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죄다 깔아놓고, 그리고 누가 아프다는 것도 되죠. 본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뭐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신경을 못 쓰면은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뭐 공부해라, 맨날 성적 올려가지고 뭐 어디 가라 막 이런 건 이제 요즘 시대는 더군다나 이제 얼토당토 없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영역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만드는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인식은 만드는 거예요. 인식은 만드는 거고, 재관은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재관은 사용하는 쪽에 적합하기 때문에 재관운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돈을 벌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고, 사람 관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재관을 찾아가야 되고, 재관이 있는 사람은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팔아먹을 게 있어야지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 팔아먹을 거는 인식의 아이디어하고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고 재관만 봐도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성 가지고만 얘기해도, 인성도 정인편인 뭐 재성도 정제편제 이런 걸 굳이 나누지 않아도 일단 인식재관 이렇게 보시고, 일간의 신강신약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이제 십성에 대한 이치를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이제 좀 난강망 베이스로 이제 맛을 버무리면은 아주 맛깔나는 식단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 공부가 참 지긋지긋합니다. 뭐 방향성도 잡기 어렵고
선생님을 찾아가기에도 어떤 선생님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는 나하고 어떻게 인연이 될지 이런 것들도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순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순리대로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순리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재밌게. 그래서 오늘은 사주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고 지겨운데 어떻게 조금 관점을 바라보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저것 시도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또 라이브 하는 시간이나 커뮤니티 같은 게시물에 댓글 남겨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임도 하고 뭐 강의도 이제 또 새롭게 런칭을 하고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즐거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거리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